아이고 벌써 들어오셨구나. 잠깐만요. 됐다. 아니야, 목만. 네, 어서 오세요. 조명 치워.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니잖아. 아이고, 취임하고 허니문이고 나발도 없이 취임 첫날부터 최인호와 이재명의 전쟁이다. 허니문이고 나발이고 없이 워낙 발 빠르신 분이라서. 에휴, 잠깐만요. 잠깐만. 결국 이한주가는 뭐예요? 이한주가 뭐 임명됐어요? 국정기획위원장. 음, 정책실장이 아니고 국정기획위원장에. 그게 뭐 이재명의 실력이고 정체성이죠. 그게 이한주가 이재명인데 뭐 이재명이라는 개별 인격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세포들로 이한주면 이한주, 누구면 누구 해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표현하는 거죠. 인간 이재명과 저의 관계가 전혀 아니죠. 근데 하여간 쉬가 어렵네. 하여간 쉬야 하고 방송 시작할 걸. 천천히 시작합시다. 하여간 어느 정도 허니문 기간을 갖고 싶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으로 이제 작살내는 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속 시원해하고 그런 시간을 나는 갖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을 안 주네. 취임하자마자 하여간 컨텐츠 내용적으로는 전쟁이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오늘 자 주요 뉴스를 구성하는 것들이 이 대통령 부주의로 사고 나면 엄정 책임, 경제 이어 안전 점검. 민주당 다음 주 원내대표, 다음 달 당대표 선출. 당대표가 또 민주당 당대표가 뽑혀야 되는구나. 와, 빠르다 빨라. 상법 개정안 12일에 처리한답니다. 오늘이 6월 5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에 처리한답니다.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안은 내용이 공포 즉시 발효. 보통 법률이 입법되고 뭐 1년, 2년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발효 기간까지 유예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죠. 근데 이번에는 상법 개정은 대통령이 땅땅땅 하는 순간 발효되는 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와. 우와. 볼륨이 작아요? 키워드리겠습니다. 작네. 잘 들리십니까? 글자도 작네. 키우자. 이재명 대통령 시간 아껴 김밥 국정에 올인. 참 이미지 관리 잘하네. 이렇게 쉬운 걸 문재인 왜 안 했을까? 뭐 말이에요? 뭐를 안 해요? 이재명 옆에 이주호 있네. 빼박 흑 다크 업적 당첨인 건가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다크 업적이라고 인정할 때는 앞으로 한참 있어야 되거든. 몇 년 있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탄핵이요. 그게 문재인 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문재인은 그냥 윤석열은 파면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검찰총장이 윤석열인데 해임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했으면 됐죠. 근데 그거하고 지금 이재명이 쉽게 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 하여간 우리 부지런하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내가 죽겠어. 죽겠어 진짜. 뭐든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뭘 뭐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문재인도 마찬가지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안 한 거고. 관점 차이죠. 관점 차이. 무엇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이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공감대, 합의가 정치의 기본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 정치 지도자의 해석. 하여간 열심히 일하는 이재명,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이재명 때문에 그러니까 저 청와대 봉황 무늬가 새겨진 노트북 뚜껑, 노트북 앞에 딱 놓고 국무회의하고 있는 이재명을 보고 어떤 분들은 지금 뭔가 감동, 감격, 막 가슴이 막 벅차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와, 드디어 이재명이 저 자리에. 그래서 장관들 딱 거느리고 국무회의하는 풍경.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음을 실감하는 저런 사진. 저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을 뿐더러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지러지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인간적으로 팬클럽처럼 지지하시는 분한테는 감격스럽지. 맨날 구박받고 탄압받던 그런 사람이 탁 저 자리에 있으니까 눈물이 울컥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문재인 때 생각나. F4. 문재인 때 F4라 그랬잖아요. 커피 한 잔씩 뽑아 들고 청와대 경내에서 탁 웃으면서 걷고 그때 누구야? 이종석, 임종석, 조국, 문재인 또 누구야? 넷이서 막 포토제닉하게. 근데 이제 썸네일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이재명을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막아요? 또 다른 그러니까 불법 계엄령이 아니고 정신적 계엄 상태거든요. 청와대 다시 복귀한다는데 시민들의 공간이 사라지네요. 시민들의 공간이 사라져서 나쁜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로 가야죠. 그거는. 참네. 그 국가 보안을 위해서 청와대로 가야죠. 이거는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청와대로 가야 되고. 이대남들은 이명박근혜 갑자기 뭔 얘기야? 사회화가 안 된 자들입니다. 주어가 누군데? 아이고. 장하준은 한 게 뭐요? 뭐 장하준 얘기 지읒도 안 꺼냈는데 들어오자마자 왜 지랄들이야? 아이고. 세계적인 학자한테 한 게 뭐요? 이 지랄병하고 해쌓고 진짜 깡패들이지 너것들이. 깡패들아. 학자한테 한 게 뭐요라니. 얼마나 본인들이 저열하고 그런지도 모르고 저렇게 인터넷에서 깡패짓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저런 것들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대통령 투표하러 가기 싫은 거야.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저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한테 등에서 칼 꽂았던 같은 놈들입니다. 사실은. 같은 놈들이에요. 내가 그 놈들하고 맞서 싸우느라 2018년에 고생 좀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한테 거슬리는 것들 축창으로 때려 죽이려고 온 천지에 돌아다니는 기질이 있는 자들, 그 자들한테 이재명이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경기도지사 할 때. 아, 무시무시했지. 어느 정부가 들어서나 저런 자들이 있는데 민주당의 저런 경향이 언젠가부터 좀 심해졌지. 달그림자님, 시민공간인 건 맞잖아요. 통닭시켜서 쇠주도 한잔 하잖아요. 그 뭐 무슨 시민공간이, 아니 통닭시켜서 쇠주 한잔 하면 시민공간이고 통닭 안 시키면 시민공간 아닙니까? 무슨 그런 개빽다구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은 뮤지엄, 미술관, 박물관은 씨바 뭐 통닭시켜서 쇠주 한잔 하기 때문에 시민공간입니까? 그 말을 털어도 그 시비를 걸어도 뭐 되는 걸 좀 하십시오. 나 참네. 예. 정권 초기부터 초치지 마서. 나도 그러기 싫어. 정권 초기에는 좀 참아줘야지. 근데 정권 초기부터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 그리고 또 내가 뭐 초친다고 해서 뭐 초가 쳐지나? 태평양에 태양초 고추장, 초고추장 한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못 참는다. 태평양이.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경보단 낫소가 뭐 그냥 윤석열보다 낫소. 누가 윤석열보다 못하대. 나 참네. 아, 눈물해. 요지는 나보고 아가리를 닥치라는 얘기잖아. 김의준 씨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이재명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맞죠? 요지는 그거잖아. 아니, 차단하지 마세요. 차단이 필요하면 내가 하지. 왜 비판하면 안 되는데? 나라에 필요한 일인데. 민생에 필요한 일인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요지는 나보고 이재명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게 어떻게 정당한 얘기요? 그러니까 이대남 욕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왜 이재명을 비판하냐 이 얘기잖아. 비싼 방송, 비싼 전파, 비싼 유튜브에서 왜 다른 사람 비판을 안 하고 이재명 비판을 하냐. 요지는 이재명 비판하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씨발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비판 안 하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되겠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야?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데? 할 말 있어? 너무 한심하잖아. 너무 심하잖아. 윤석열보다 더 심하지. 윤석열보다 더 심하지.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 이대남보다 더 심하지.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는 노통을 이뤘어. 아, 이제 오이석이구나 저 새끼 저거. 아, 내가 또 속았네. 아, 매번 속네. 저런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는. 한번 보자. 채널로 이동. 오이석이었어. 아이씨, 매번 속아. 그렇지. 오늘 만든 계정이네. 오늘 만든 부계네요. 예. 현 정부에 부름이 있으면 절대 안 가죠. 내가 공무원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담배도 못 피우는데 내가 왜 정부에 부름이 있으면 갑니까? 예. 그냥 심심해서 온 사람이고 제가 진지하게 채팅 쓰는 것도 아니고 제 방송 보고 이 새끼 이재명 비판하네 우르르 달려올 사람들이 이제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 방송이. 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놀라고 온 거예요. 오이석이. 가짜 이름 만들어내는 장명 스타일을 보세요. 김의준.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전근대적인 거죠. 저런 비민주성은 뭐 특정 분파의 후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전근대성에서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촌놈인 거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집값 올랐다고 개소리 시전 중.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틀 됐는데 주가 막 올라간다고 하는 뉴스도 함께 나오지 않나요? 지금 어제 댓글 여론을 보니까 박수가 명의 마음대로 해. 앞으로 이런 구호는 안 나오나요? 관철되고 있는 걸 굳이 구호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통령은 언제나 인이 마음대로 해, 명의 마음대로 해, 그린라이트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로 들리게 하나 안 하나 언제나 관철되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 상태죠. 마음대로 해 상태입니다. 절대로 문제제기나 비판은 없습니다. 그거 하면 죽는데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재명 옆에 저처럼 해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세상에 대한 사회와 경제에 대한 원천적인 철학이 다른 그냥 다른 사람인 문제예요. 누가 수준이 높고 낮고 눈이 밝고 탁탁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이재명과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 누가 더 잘 보고 능력이 더 있고 덜하고 똑똑하고 멍청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른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 철학에 충실한 것이고 저는 저의 철학에 충실한 것일 뿐입니다. 누가 나쁘고 누가 착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란 원래 그런 경합입니다.
정치란 그런 의견과 견해의 경합이에요.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채팅창에 들어오시는 제 방송에 대해서 부정적이든 뭐든 간에 대통령을 비판하냐 안 비판하느냐 이게 주제이지 상법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을 옹호하고 싶은 분들도 이 방송에 들어와서 저를 좁히면서 옹호하기가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아. 상법 조항 자체를 얘기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무슨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권영국 후보도, 그러니까 아이템을 내가 제발 얘기하라고. 나만 옳은 게 아니고, 항상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모든 사람한테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예수한테도, 이재명한테도, 윤석열한테도, 문재인한테도, 조국한테도 나르시스트로서 나만 옳다는 생각 좀 누그러뜨릴 수 없어라는 말을 아예 꺼낼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언제나 구체적인 걸 얘기 안 하는 거야. 자기가 틀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소재, 진료, 아이템에 대해서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냥 양상. 그래서 겸손하지 않다. 오만하다. 나르시스트다.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예수한테 가서도 그 얘기 할 수 있고 부처한테 가서도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윤석열한테 가서도 그 얘기 할 수 있고 이재명 앞에 가서도 그 얘기 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반박 불가능해요. 다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각각의 업무에 충실한 사람들인데. 이준석한테도 그 말 할 수 있고 이재명한테도 그 말 할 수 있고 조국한테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열한 언어를 쓰는 버릇 좀 쓰지 마시오. 구체적으로 당신이 옳다고 얘기한 게 이렇게 틀렸잖아라고 나를 한번 제대로 까보시라고. 그리고 나만 옳다고 얘기 안 하잖아. 장하준도 옳다고 얘기하잖아. 왜 그래? 오늘 썸네일이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왜 프레임을 교묘하게 몰아가나?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 장하준과 최인우는 외롭고 괴롭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교묘한 어법만 발달한 자들이요. 그리고 아까 이 계정이 보코보코 계정의 스타일을 보니까 오이석 계정 2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봅시다. 채널로 이동. 아닌데 이거는 연도가 오래됐는데 2012년에 만든 계정인데 딱 재즈 카페 스타일인데 보코보코 저렇게 대칭형으로 닉네임 만드는 거. 그리고
어, 꼴보기 싫은 비판자들을 프레임으로 망신 주고 깎아내리는 전법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 하세요. 나만 옳다는 그런 자세를 버려라. 이거는 다른 사이버 테러 부대의 대세 무기를 따라가지 않는 좀 상대적으로 좀 착한 사이버 테러 이론이야. 사이버 테러 주력 부대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해요. 이재명한테 컴플렉스 있나? 그거보다는 뭐 좀 착하다. 예수한테 가가지고 니 뭐 바리새인들한테 질투하나? 부처한테 가서도 니 뭐 브라만한테 뭐 저기 질투심 있나? 뭐 똑같아요. 어쨌든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어법을 개발해 놓았지. 그러면 너희들 윤석열 맨날 비판할 때 윤석열한테 무슨 질투심이 있었나? 이 윤석열한테 컴플렉스 있었나? 김건희한테 컴플렉스 있었나?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심해집니다. 하여간 그 장하준 교수 쓴 글을 이제 함께 읽어보려고 방송을 열었는데요. 오늘 노트 필기를 해야 될 단어는 지난번은 보나파르티즘이었고 오늘은 산업정책. 자, 채팅창에 노트에 씁시다. 외워. 산업정책. 저거 외워. 산업정책. 상법 얘기를 하려면은 산업정책이라는 네 글자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국힘당 지지자들 지금 다 들어와. 국힘당 지지자들이 꼭 다 들어와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전 세계에서 산업정책 모범 국가라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못 살던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단 한 가지 이유를 콕 찍어서 말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업정책 구현 실행 국가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구야? 저걸 해낸,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사람. 그 이름 세 글자. 박정희, 노동자가 아니고요. 박정희입니다. 산업정책이란 거는 국가 또는 정부가 하는 일을 산업정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거대한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고 어떤 부서를 어떻게 하고 나라 전체의 자원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주도해서 여수에 중화학공업단지 세울 거냐 말 거냐, 포항제철을 할 거냐 말 거냐, 경부고속도로를 깔 거냐 말 거냐,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계획을 딱 잡고
나라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산업정책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업정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산업정책 중심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간 적이 별로 없어요. 확고한 산업정책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에 확고한 기둥이 된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 없어요. 싱가포르,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지금의 중국. 예. 중국이 박정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발전한 거고요. 그게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어요. 나라의 자원 최적화 계획을 하나의 철학과 플랜을 갖고 그래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산업을 쑥쑥 키우는 겁니다. 정부가 업어서 키우는 거예요. 정부가 팍팍 지원해 줘서 산업이 크도록 만드는 겁니다. 법 제도를 통해서든 뭐 직접 지원을 통해서든. 근데 이제 중요한 방법이 박정희 시대의 중요한 산업정책 실현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만 있다고 그게 되나? 수단이 있어야지. 무조건 뭐 말 안 듣는 기업인 있으면은 뭐 남산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조폐해가지고 했겠습니까? 이게 산업정책 재설계가 산업정책인 거죠. 뭘로 박정희는 산업정책을 구현할 수 있었죠? 은행입니다. 돈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산업에 은행이 다 국가 거니까 사실상 정부가 밀어줘야 될 산업에 그리고 외자를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발달해서 외국 자본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차관 들어오는 거. 예. 국책은행. 근데 국책은행이 따로 있고 민간에 있다는 게 은행이 다 국가 거였어요. 그때는. 다 국책은행이었어. 그래서 차관 들어온 그 자본을 유치하고 그 자본을 어떤 산업에다가 몰아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제기획원에서 딱 이름에 어울리잖아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에서 전체 경제 그림을 짜고 딱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드라마틱하게 바꾸면 임자 이쪽으로 돈 대줄 테니까 이쪽을 한번 해봐. 이런 거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얼마나 자 그러면 미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미국은 산업정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은 산업정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산업정책이라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산업정책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그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은 산업정책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처음부터 없었냐? 아니죠. 언제부터 완전히 없어졌냐? 1980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오늘날 미국 경제가 산업 공동화된 거, 예. 미국 경제가 저렇게 배 하나도 못 만들고
뭐 제대로 자기들의 힘만으로 자족적으로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밀턴이 언제 때 얘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뻔질나게 일어난 일, 미국 산업의 산업 경쟁력이 사라지고,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980년에 대한민국 사람한테 현대차 줄까? 누가 지금 비슷한 금액에 차를 누가 선물해 준대요. 일단 내 돈은 안 들어. 조건은 똑같아. 현대차 줄까? 포드차 줄까? 같은 가격의 차. 1980년에 대한민국 사람에게 혹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포드차 줄까? 현대차 줄까?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포드차를 원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일 가격대의 차를 미국 사람한테든 한국 사람한테든 80년에 말이에요. 80년에 1980년에 미제차를 줄 거냐 받을 거냐 한국 차를 받을 거냐 그럼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죠. 똑같은 돈에 누가 포드차를 선택하겠습니까? 현대차를 선택하지. 유지비의 문제가 아니죠. 아유 진짜 옛날 생각을 상대가 안 되죠. 제품 경쟁력이.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맛이 갔느냐. 현대자동차의 약진은 또 다른 문제고 미국 경제를 이끌던 자동차 산업이 테슬라가 뭐 다시 새로 나오긴 했지만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포드가 무슨 경쟁력 완전히 그냥 붕괴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극단적인 대비가 되는 것은 조선산업이죠. 그리고 사실 뭐 민간 항공기 만드는 거는 아직 미국이 최고인데 그것도 전 세계에서 마음먹고 우리 도움 없이 너희들이 보잉 만들 수 있나 없나 봐라 하면서 전 세계가 동맹해서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동맹해서 주요 부품 수출 딱 막아버리면 비행기도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보잉 항공기에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 부품들, 소재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기본 펀더멘탈은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으로 뭐 페이스북이다, 애플이다, 구글이다 이런 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미국의 제조업 하이테크하고 서비스로 미국 경제가 다 바뀌면서 미국 제조업은 완전히 뭐 붕괴됐고 그 결과가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것은 딱 그것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그 제조업을 부흥시킬 능력자냐 안 능력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 현대차 미래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 지금 현대차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가훈님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상법 개정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미국 경제는 왜 그렇게 제조업이 무너졌을까요? 1980년부터
미국 경제계에 계속 80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뭘까요? (1980년부터) 미국의 제조업체가 쭉 해온 일이 뭘까요? 미국 제조업체들 전체가 80년부터 2025년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 했던 일이 뭘까요? 그걸 한 줄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 주가 유지. 미국 산업 거의 전체가 80년부터 미친 듯이 이익 잉여금을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선택으로 다 갔어요. 근데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이데올로기, 경제 이데올로기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람은 없어요. 많은 나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수많은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이 그 당시에 뭘 주장했냐. 주주자본주의.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주주자본주의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름으로 이미지로 여러분 머릿속에 안착했을 어떤 시기가 있다. 이렇게 기억이 되실 겁니다. 되게 막 좋은 단어, 지금도 사람들의 이마에 센서를 붙여놓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느끼느냐 부정적인 이미지로 느끼느냐 단어 조건반사 인풋을 딱 주고 주주자본주의 하면 사람들한테 밝은 쪽 센서가 딱 켜질 겁니다. 주주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상법 개정을 마치 온 나라가 지지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다 주주자본주의자들입니다. 회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 말은 국힘 지지자들, 박근혜 지지자들까지 포함해서 말은 박정희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경제사상으로 보면 다 반박정희주의자들입니다. 굳이 OX 둘 흑백으로 나눠서 말하면 저는 친박정희주의자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분포를 볼 때 제가 가장 친박정희적인 그룹에 속할 거예요. 근데 이 박정희에 대해서 친이라는 말을 박정희의 민주주의 탄압, 인권 말살, 폭압 정치 지지자로 무조건 해석을 해서 저 새끼가 자기가 친박정희란다, 정체 폭로했다 이러면서 뚫카패는 그런 정신적 분위기가 지배적인 나라라서 말이에요. 경제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산업이 예를 들어 팀 애플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긴 전체 산업 역사를 볼 것도 없이
애플이 어떤 회사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삼성이 HBM 개발에서 밀린 거, 그 돈 많고 그 기술 좋고 그 엄청난 인력을 자랑하던 그 엄청난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조차 해내지를 못해서 지금 저렇게 깨꼬닥 하고 있고, 그 깨꼬닥 하는 위기를 지적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제1 세력이 자기 회사 주주들이라서 그 불만을 대증요법으로 잠시 달래려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주주들 살판나고 나라가 거덜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공화국이 되는 것을 말해요. 제가 우려하는 포인트가요. 주주공화국, 검찰공화국이 아닌 주주공화국을 만드는 본격적이고 진지하고 가열차고 열정적인 발걸음을 취임 첫날부터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주주공화국입니다. 그거 사기 아니었어요? 그게 뭐가 사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사주 매입이요? 그게 왜 사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텔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그래서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HBM을 왜 개발 못했죠? R&D 투입 비용의 장부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 왜 사기예요? 실제로 한 일인데. 그렇죠? 그냥 삼성이 이재용이 멍청해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인과관계 없이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멍청했냐? 회사의 운명의 결정을 이재용의 경영 철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장부를 쥐고 있는 자들이 장부 위주로 R&D라는 자원 투입의 타깃을, 회사 안의 산업 정책이잖아요. 맞습니까? 장부에서 삼성에 R&D 투자하는 몇조 원, 몇십조 원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삼성 안의 산업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HBM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HBM에 투자하는 R&D 비용을 없애버리고 그 팀을 해체시켜버렸잖아요. 당장 돈 안 된다, 돈 안 될 거라고 보고. 그게 오늘날 삼성이 저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장부에 매달리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을 갖고 경영 행위를 왜 못했겠습니까? 장부 실적을 누군가에게 보여야만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는 장부쟁이들이 회사의 경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이번 상법 개정의 조항을 인용하자면 주주에 충실하려는 이사들이 삼성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회사의 미래에 충실하려는 경영진이 회사를 지배한 게 아니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힌 경영진이 삼성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삼성의 케이스가 나라 전체로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주는 좋겠죠.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왜? 주주는 옮기면 되니까.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으로 갈아타면 되니까. 그래서 결코 주주 자본주의는 나라 전체와 경제 전체의 발전에, 사회의 성장과 발전과 건강해지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해악적인 겁니다. 그게 대주주라는 게 문제죠. 일반 주주보단. 대주주가 누구일까요? 삼성 오너가 대주주인가요? 네. 해외 금융 자본이 대주주죠. 김태유 교수가 누구죠? 근데 그 삼성 케이스, 어쨌든 이게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게 쉐어 오너와 스테이크 오너, 지금 리퍼블릭 오브,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를, 이런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철학이 이거거든요. 정규제도 상법 개정 반대예요. 예.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건데 아닌가? 스테이크 오너즈가 아니고, 참 내가 말을 표현을 잘못했다. 리퍼블릭 오브 스테이크 홀더스. 쏘리볼. 스테이크 홀더스. 오너즈가 아니고 홀더스. 이해관계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해관계자입니다. 스테이크 홀더스예요. 그러니까 미꼬미님은 세 개로 분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주주, 대주주, 그리고 경영진 대주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일반 소액주주, 개미주주와 경영권을 갖고 있는 현재의 대주주. 근데 실제로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 번째 대주주는 빼놓고 두 개의 대립구도로 이 상법 문제, 주식 문제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의 논리도 그런 거고. 근데 진짜 대주주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에요. 여상한 이분법, 실제는 3분법인데 여상한 이분법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파악과 분석이 삐끗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가 대주주한테 당한 거였어요. 당했다고 한다면 대주주가 대주주한테 당한 거라고.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 그룹한테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는 대주주들이 당했다면 당한 거라고. 그러므로 지금의 상법 개정은 일반 소액 주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적으로는, 금액적으로, 지분적으로 따지면은 소액 일반 주주는 10%밖에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을 위해서, 그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를 경영권을 가지지 않은 대주주들이 압박하는 법이 지금의 상법 개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전체 금액 대비 경영권을 가지지 않은 대주주의 시총 지분이 제일 압도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재명이 말한 대로 코스피가 5천에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 만큼의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의 90%는 경영권 안 갖고 있는 대주주한테 가는 겁니다. 10%는 뭐 소액 개미 주주들한테도 좀 가겠죠. 맛있게 드세요.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현실 진단, 잘못된 현실 구도 묘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흐리게 하는지. 그리고 소액 주주, 일반 주주가 대주주한테 당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은 주주들로 이루어진 쉐어 오너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스테이크홀더스,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재벌 나쁜 놈들이라는 소박한 구호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얘기죠. 나쁜 거죠. 10% 부자를 위한 대통령은 나쁜 거죠. 산업에 악영향이 있으면 나쁜 거죠. 문제는 그 나쁨이 감각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쁨이 감각적으로 명료하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불난 것처럼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고 한참 있어야 그 나쁨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관두고 난 뒤에요. 그러니 뭐 저희 비판도 여러분을 아무리 설득한들 별 효과가 없죠. 이게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사내유보금 규탄하고 재벌 규탄할 때부터 형성된, 그러니까 가짜 진보 이데올로기가 정말로 민중과 서민의 삶을 나쁘게 하고 사회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일종의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양도구역이죠. 경영권을 가지지 못한 대주주가 누구 좋으라고 삼전 주식을 살까요? 자기를 위해서죠. 예. 본인 말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모르시죠? 주주가 죽어납니까? 아니죠. 주주의 단기 이익이 아니라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삼성은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죠. 대안이요? 상법 개정 안 하는 거지. 예. 저 말을 재밌네요. 리님인지 리안님인지 박정희가 독재는 했어도 나라는 살렸다는 같은 맥락이네요. 그건 사실이고요. 주주는 죽어나도 삼성은 살렸다. 지금 자기가 되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는 얘기를 착각하실 텐데 주주는 죽어나도 삼성은 살렸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삼성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았습니까?
그게 경영권을 가지지 않은 대주주권, 소액주주권. 왜요? 장기적인 투자 방향이 옳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주주가 회사와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먹자는 게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왜? 다른 거위로 옮기면 되니까. 그 얘기예요. 물적 분할 상장은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다른 법을 만들면 되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살펴봐야죠. 그 논리 하나로 정말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 개의 옛날에 사내유보금 운운할 때의 이데올로기와 물적 분할 운운할 때의 다 이 피해의식을 건드리는 거거든. 사람들의. 실제로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증명된 피해 사실이 아니고 피해의식을 자극해서 악마론을 만드는 거예요. 정치와 비슷하게. 그때 사내유보금 선동 이데올로기나 지금 물적 분할 망국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흉론.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님 말아요. 이재명이 저렇게 갈 거니까 일단 주식을 삽시다. 그건 맞아요. 전체 코스피 지수가 팍팍 올라갈 테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장기적인 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자세히 그거 제가 정말 논문을 써서 따져보면 그 사내유보금 문제도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사내유보금 지적 문제가. 이재명을 비롯한 사내유보금 공격하는 수많은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법도 만들었어요. 법도 만들었어요. 콧버스도 아니고 쓰리버스 ETF 25% 돈 많이 정말 하여간 제 방송 갖고 돈 잘 버시는 분들 많단 말이야. 그러면 슈퍼챗 쏴야죠. 나는 돈을 벌게 해주고 슈퍼챗을 쏴라라고 딱 얘기하잖아. 어쨌든 최경환 기재부 장관 있을 때 박근혜 정부가 그 사내유보금 공격하는 것 때문에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투자 촉진에 관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해외 금융 자본이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않고 그것을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에 돌리는 게 아니고 국내 경기 잘 돌아가도록 투자하는데 그 돈이 간 게 아니고 결국 입법 귀결은 해외 금융 자본한테 배당을 강화하는 쪽으로. 똑같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결코 민주주의와 연관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액주주와 서민을 위한 그런 것처럼 명분을 내걸지만 최종 귀결은 내가 그래서 경제학적 양두구육이라고 하잖아요. 해외 금융 자본과 경영권 없는 회사와 경영권 없는 대주주란 말은 회사와 공동 운명체로 엮이지 않은 대주주란 얘기예요. 회사의 미래 운명과 공동 운명체가 아닌 대주주입니다. 그 대주주를 위한 입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당 강화는 자본주의 발전의 적이에요. 배당 중심의 입법 구조는 국힘과 윤석열이 옳은 일도 했네요. 개정 반대와 거부권. 예, 저는 그때도 그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정경련 한국경제인총연합회의 입장이 옳습니다. 그렇죠. 뭐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인데 검은 머리 외국인을 위한 입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벌 패밀리라고 되게 욕하시는데 정말 이런 프레임, 이런 얘기 있잖아. 지분 요거밖에 없으면서 회사를 지배하는 나쁜 새끼들. 이런 말을 깨시민이고 민주시민이면 당연히 입에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거거든. 바로 그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겁니다. 근데 당장 현실로 딱 돌아가면 전체 지분이 3. 몇 %밖에 안 되는 거 이재용이 그거 가지고 경영권 갖고 삼성을 지 마음대로 씨바 나쁜 새끼.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3. 몇 % 지분밖에 없는 회사의 오너십이 없고 경영권이 없게 만들면 삼성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죠? 그건 내가 모르죠. 의도적인 건지 결과론적인 건지는. 그거는 관시법 아닙니까? 내가 이재명 속으로 들어가 보질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머릿속으로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객관적인 행동만 보면 되는 거지. 객관적인 행동이 미치는 객관적인 영향만 보면 되는 거지. 당장 현실적으로 적은 지분 갖고 돌려막기가 아니고 뭡니까? 연결회계에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순환출자 마법을 발휘해서 경영권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재용을 아웃시키면 그 다음은요? 삼성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외국 회사 되는 거죠. 그리고 찢어서 팔겠죠. 예. 우리가 착하고 훌륭하다고 믿어온 구호와 명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자기 선동적 문구, 그게 얼마나 뭘 모르는 소리고 실제로 강자를 위한 논리의 대행 스피커였는지, 이거는 의도가 맞습니다. 그 논리를 퍼뜨린 게요, 민중과 시민의 서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그 논리를 만들어서 퍼뜨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연원을 다 추적하면 해외 금융 자본에게 영향을 받는 국내 경제지가 이른바 깨시민들의 그 논리를 만들어서 사내유보금 문제도 이재명이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거 해외 금융 자본이 국내 언론한테 푸시 퍼뜨린 얘기예요. 원래 시작이. 모르죠, 사람들은 그거를. 그래서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그들이 그 담론을 퍼뜨린 씨앗을 퍼뜨려 놓고 지금 이제 수확을 해가는 거죠. 수십 년 만에. 그 귀결이 상법 개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권영국 후보조차 이번 대통령 후보 연설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단 1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 봐요.
잘 찾았습니다. 2016년 7월 초이노믹스 최경환의 야심작 유보금 과세 결국 손질. 기업은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세금 부담을 회피했다. 배당의 상당 부분이 대주주와 최경환의 야심작 때문에 유보금 과세를 했다는 거예요. 최경환이. 저 기사의 말이. 그래서 배당의 상당 부분이 대주주와 해외 주주에 돌아가면서 내수 경제에 환류되는 효과가 없어 주주들 배만 불렸다는 비판의 직면. 이게 2016년 7월 실제 기사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재벌 옹호로 비춰지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 진보라는 권영국 후보가 스스로 공부가 안 되어 있고 경제 철학이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재벌 옹호로 비춰질까 봐 민주노동당은 이 중요한 얘기를 단 기억 상법 개정에 시옷도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그게 진보의 한계예요. 그러니 장하준과 최인호가 외로워 괴롭고 괴롭다 이 얘기야. 천사 악마 이데올로기가 이래서 나쁜 겁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주식 세계의 동물농장이에요.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 해방 세상, 동물 평등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동을 통해서 그 돼지 나폴레옹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논점 대립을 나는 집권하고 한 6개월 있다가 나도 좀 쉬어야 되니까 집권하고 6개월 있다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미리 얘기했죠.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단호하게 예언하겠습니다. 라고 몇 주 전에. 이재명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굵직한 한 걸음에 집중할 겁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상법 개정이다. 제 예언 그대로 확실하게 집권하자마자 거기에 러시 집중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주주자본주의는 586만 좋은 정책이라고. 예. 근데 선동은 지금 2030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마케팅이 되고 있으니 뭐. 어쨌든 저의 예언력은 무섭죠. 정확히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단호하게 몇 주 전부터. 뚜렷하게 사람들한테 인식할 최초에 집중하는 발걸음은 상법 개정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주주공화국 만드는 사람입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자이고요. 이재명은 주주자본주의자입니다. 그 경제 철학의 차이예요. 어느 것이 좌파 경제학이고 어느 것이 진보고 어느 것이 보수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누가 수박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럼요. 물러서기도 쉽지 않죠. 자기가 워낙 세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외롭고 괴로운데요. 5년 뒤에 보세요. 전부 저하고 똑같은 얘기하면서. 근데 처음 이 얘기 시작한 사람은 제이노다. 이 얘기는 또 다 빼놓고 지들끼리 여전히 외롭고 괴롭겠구나. 뭐 윤석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 예. 하여간 자기들 타이밍 맞춰서 비판을 해야지. 자기들 타이밍보다 먼저 비판하면 나쁜 새끼야. 예. 다 제 얘기대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그랬듯이 제 얘기대로 이재명을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제이노였어. 이 얘기는 서로 입 싹 씻고 예, 검수완박도 마찬가지죠. 예. 뭐 한두 번 당했어야지 뭐. 에이, 물이나 마시죠. 그래서 제가 노래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노래를 많이 했느냐?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무슨 말이에요? 이해관계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건 탄핵하면 그건 나쁜 짓이지. 본인의 경제 철학에 따라서 국정 운영 방향을 한 걸 가지고 탄핵을 무슨 사법 불법이 있고 뭐가 나쁜 짓이에요. 그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는.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반헌법적 사고를 하고 계셔 문봉철님. 보편 가치 입법에 따라서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할 수 없죠. 경제 철학이 다른 거라니까 그냥 디프런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예, 쌤에게 처음 들었을 때도 가끔했는데 지금도 가끔하기만 해.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는 거라니까. 자, 하여간 6월 15일 전에 최대한 이 아름다운 봄 날씨가 지속되는 때 북 콘서트를 저의 북 콘서트의 특징은 진짜 북 콘서트라는 거죠. 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정말 제가 음악 콘서트 연주회를 한다는 것이죠. 탄핵 주장은 말도 안 돼요. 파사지오가 안 돼서 외롭고 괴로워요. 파사지오가 되는 방법을 파사지오를 되는 방법을 이제 알았어요. 이 목뼈 위에 여러 가지 근육을 잘 해갖고 마사지오 하라고 많은 분들이 가르치시는데 아니야. 마사지오는 벨라시티,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허파에서 나오는 에어플로우의 스피드가 마사지오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 위에 여기 근육을 영구개를 어쩌고 저쩌고 뭐 뒤로 돌리고 투성 그런 거 신경 쓰면은 마사지오의 가장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사지오의 가장 기본은 엄청난 머뭇거림 없는 스피드로 에어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4년을 헤맸어. 여기 근육을 이게 요래 이 구강구 이 위는요 그냥 전체 머리 모양을 세로로 세운다. 이것만 유념하면 돼요. 대신에 이것만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에어플로우가 속도가 미흡하면 삑사리가 나지. 이상한 소리가 나죠. 아니요. 파사주가 F음 근처에서 성구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이 저에게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보탬이 됐습니다. 파사지오는 저절로 되는 거다. 에어플로우가 감당 못할 속도로 올라오면 이 위에 사람의 이 근육과 두개골은 그 에어플로우한테 기를 내주기 위해서 저절로 제대로 된 성구 전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성구 전환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스피드가 제대로 안 나와요. 역설이. 주안점이.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흉성이 더 기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흉성이 받쳐줘야지 두성이 제대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흉성 바탕 없이 두성하려고 하면 이상한 그리고 코아가 없는 소리가 나와요. 그 피치가 나와도 높은 음정 피치가 나와도 아름답고 영혼을 울리는 그 코아 심줄이 있는 소리가 안 돼요. 간단해요. 이 두개골이 하나의 공명판인데 두개골을 세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뾰족하게 세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공기 흐름이 뾰족하게 띵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케라 이런 얘기를 나는 이제 안 맞아. 마스케라, 파사조 이런 얘기 설명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에어플로우 뾰족하게 에어플로우를 뾰족하게 이 두개골은 동그랗게 생겨서 울리기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두개골을 빵 때리는 거예요. 소리가 인골라는 뭐냐 하면 에어플로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세게 올려도 인골라는 딱 막히니까 그 입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양은 올라오는 공기 흐름하고 이 대가리 뼈 구조가 여기 이쪽 상악의 연결 관계가 90도잖아요. 공기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수직으로 올라오는데 여러분에게 가는 방향은 지금 이 상악이 90도잖아. 막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잡힌 소리, 막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뢰가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뢰가 이렇게 가면 뻥 터지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배가 그 탐 행크스 나오는 영화 보셨죠? 어뢰를 어떻게 피해? 샥 하니까 부딪혔는데 샥 안 터지고 샥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상악을 이렇게 들어주면 된다. 그거 빼놓고 없어요. 무슨 빠사죠. 상악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뢰가 공기 흐름인데 이렇게 안 되고 슈. 그게 다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올라오는 힘이 약한데 열어주면 뭐하냐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또 두 번째는 타이밍. 기계적으로 예. 발성 연습 이론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의 오류. 에어플로우 그다음에 열어야지 그렇게 타이밍이 안 맞잖아. 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머뭇거림이 있는 거야. 이거 여는 준비한다고 하다 머뭇거리는 거야. 그 힘이 벌써 속도가 줄었어. 예. 원래 제 방송의 부제가 산으로 가는 방송, 이야기하다가 산으로 가는 방송인데 산에 노다지가 있는 그 산에 더 노다지가 있는 방송. 제 방송 컨셉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발성 너무 연구하시. 제가 1년 정도 빠졌던 오류가 그겁니다.
그 연습이죠. 타이밍. 그래서 리듬, 그 노래 리듬을 완전히 익히고 발성할 때와 리듬을 모르고 하면은 항상 슬로우 비디오로 카메라를 하면 쫙 하다가 빠사조 해야지 이럴 때 얘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에어플로우는 단 1%만 머뭇거려도 망해요. 예. 3% 1%만 속도가 줄어도 망해요. 그냥 거침없이 팍 단 1도 속도가 머뭇거리지면 안 돼. 일반 물리량과는 다르게 잠깐이라도 브레이크 비슷한 거, 엔진 브레이크도 걸리면 안 돼. 그냥 팍 가야 돼요. 근데 올라갈 때 탁 열어주는 타이밍이 맞으려면 그 노래에 대한 리듬 연습 많이 해야지. 별의별 걸 다 강의하는 참 이상한 방송. 기분이 좋네.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네. 음악 이야기, 발성 얘기하니까. 하여간 이 상법 개정 얘기나 이 빠사조 얘기나 다 과학이에요. 과학. 비션 샤프트. 과학이 아니면 난 취급을 안 해. 신화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경영과 주식과 주주와 상법과 경제적 악과 경제적 선에 대한 신화와 판타지 얘기를. 공명점의 문제. 성대의 접촉 방식이 모르겠어요. 생각이 다른데 하여간 저는 신화 맞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는 신화를 까는 일을 할 때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서요. 성대의 접촉 방식은 결국은 성구 전환인데 제 경험은 그래요. 에어플로우가 속도가 안 받쳐준 채로 이 위에 신체 기관들의 움직임이잖아요. 결국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수달이 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에어플로우 벨라시티가 받쳐줘야지 이 위에 성대부터 시작해서 경국의 영국의 이 위에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이는 거는 이거에 받쳐져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악가들의 실전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빠사조, 마스케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백석종 아니야. 그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서 그랑프리 거머쥔 우리 이윤정 소프라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대상 먹은 테너 강지훈인가 뭐 그 친구도 그렇고 올라오는 소리를 그냥 놔주게 되었다. 정말 이런 알지 못할 얘기를 해요. 올라오는 소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놔주니까 되더라. 이윤정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천정을 들어 올리는 것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되게 쉽게 소박하게 얘기를 해요. 고음리를 내고 싶니? 고음을 내고 싶니? 아랫니를 까렴. 그거는 박인수 선생님. 우리 향수 부르신 아랫니를 까봐. 자기 본인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랫니를 까는 것도 사실은 아랫니를 까므로써 이 영국에부터 다른 대칭을 이루는, 아랫니 까면서 당연히 다른 영국애랑 이게 들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저절로 들어올려지기 때문에 아랫니를 까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듣고 있으면 노래에 별 관심이 없어도 이게 재미난 이유가 물리학이거든. 스포츠 역학이거든.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발성에 푹 빠진 이유가 스포츠 과학이라서 빠진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방송 앞단에 얘기한 건 경제과학 얘기고, 개념을 자세히 따져보면 돼요.
주주는 회사의 한자가 주주잖아요. 주주.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일까요?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는 쉐어홀더 또는 쉐어오너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표현 주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한자 줄임말 주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으로만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맞는데 주식을 가진 사람이지 회사의 주인이 아닌데 사람들은 대북 송금 모르겠어요. 정부가 있어야지 뭐. 예. 그리고 이화영이 형 받은 거지. 아, 이화영 얘기 나오니까 내가 정말 최인호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화영 부지사 우리 방송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거든. 2000 그때가 지난번 총선할 때 아유 그때 출연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 하여간 주주는 회사의 주인인가 이거에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입니까?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근본적인 철학적인 문제가 법 권원적인 문제가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그런 방송했는데 미국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알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라고 제가 새벽에 물었습니다. 맞춰보세요. 경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업은 누구인가? 어떤 직업인가? 여러분들은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판사들입니다. 형법, 민법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판사를 그런 직업이라고 죄, 벌 이런 거 다루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판사들이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판사에게 한국도 어찌 보면 비슷한데 가장 큰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저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그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인가? 미국의 독점 규제 이거 다 판사들이 결정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경제 대권인 것처럼 상호 관세 때리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곧바로 미국 법원이 불법, 무효, 땅땅땅 했잖아요. 근데 그 판사들이 왜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거냐? 방금 여러분께 드린 질문과 똑같아요.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부터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문제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큰 책임 결정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경제학자한테 그 결정 권한을 맡기지 않는다고요. 판사한테 맡긴다.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당연히 주주지. 이런 식의 인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회사의 주인은 사회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사회입니다. 그걸 모르면 ESG 경영이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회사의 스테이크홀더스는 주주 그리고 그 회사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직원 그 회사의 부품 등을 납품하는 공급업체 그리고 그 회사의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그리고 그 회사가 위치한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그 회사의 경쟁 회사들 다 스테이크홀더스입니다. 왜 경쟁 회사도 스테이크홀더스냐? 바로 경쟁 회사도 스테이크홀더스이기 때문에 반독점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담론 헤게모니는 글로벌 사회에서 교체된 지가 오래됐어요. 주주자본주의는 거의 구석기 시대 담론 취급을 받습니다. 경제경영 담론에서 오늘날 글로벌 차원의 레벨에서는 주주자본주의 얘기 꺼내는 사람 보면은 구석기 시대 보듯이 진짜 바라봐요. 지나간 지 옛날이고 낡고 낡은 이미 폐기 처분된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그 구석기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21세기 대한민국이 2025년에 본격적으로 막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바로 그 주주자본주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주주자본주의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회사들의 모든 주주들의 강렬한 염원을 담은 정치적 주장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개별 회사가 아니고 모든 회사들의 모든 주주들의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공통의 염원. 이건 맞힐 수 있어야 돼요. 뭐겠어요? 그 모두를 관통하는 한 문장의 구호. 오로지 주주 자기들의 이익만을 노린다. 뭐겠어요? 규제철폐라는 거예요. 규제철폐가 바로 그겁니다. 배당은 일부에 속하죠. 그거는. 그렇죠. 주가 상승을 위해서 그 회사의 이익 활동에 방해를 주는 모든 법과 제도는 뽀사버려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그 기업이 반사회적이거나 혹은 다른 회사를 불공정하게
방법으로 억압하고 독점을 행사하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거죠. 그 발걸음을 막는 모든 법과 제도는 규제로서 나쁜 겁니다. 자기 주주의 이익을 누르는 거니까요. 그게 주주자본주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주주를 위해서 회사가 있는 거니까요. 규제를 철폐해야죠. 그래서 Republic of Shareholders가 얼마나 나쁜 건지, 얼마나 극우적인 건지, 경제 부문에서 얘기하면 이재명은 극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우가 계엄 지지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도 막 지지하면 탈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발언하면 극우다. 이런 머릿속에 공식이 있으시죠. 원래 극우는 그런 용어 아니에요.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경제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분야로 보면 누가 수박이에요? 최인호가 수박이에요? 이재명이 수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으면 내 얘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 방송을 안 듣는 거야. 자기를 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훌륭한 강의였다. 방송 끝. 그래도 각자 살아남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래놓고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1년간은 주가지수 올라갈 게 틀림없으니까 주가지수에 지수 연동 투자를 해서 먹고 살으세요. 짭짤하게 버시면 저한테 슈퍼챗 쏴주세요. 어쩌겠노. 내가 나라를 움직일 힘이 없는데, 대통령을 움직일 힘이 없는데. 자, 조명 넣고 노래나 부르자. 빠싸줘. 수박답게 주식을 사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따끔한 대가 모르죠.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몇 년 뒤에 나타날지 어떻게 나타날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은 면피예요. 사고 쳐도 장본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거의 확률은 한 20% 정도. 대가 이재명이 잘못했다라는 말로 이게 귀결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윤석열이 한 짓과 다르게. 이게 이렇게 된 게 이게 이재명이 그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재명 나쁜 놈이라고 속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와르르 생길 확률은 20% 미만입니다. 20% 미만. 근데 그게 20%가 100%가 되는 케이스는 환율이 왕창 흔들리면 그 정부 5년 동안 구조적으로 심대하게 환율이 왕창 흔들리면은 이제 모든 덤태기를 이재명이 쓰게 되겠지만 그 확률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더 간단한 얘기로 TSMC 마지막으로 TSMC는 자사주 매입 소각 따위 절대 모르는 기업이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됐죠? 됐죠? 아까 삼성 말씀드렸고 TSMC 말씀드렸으니까 됐죠? TSMC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의 지읒도 없다. 배당이라는 건요. 배당 돈잔치는 언제 해야 되는 건지 가르쳐 드릴까요? 기업이 주주가 당당하게 사회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죄책감도 없이 당당하게 배당 내놔!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 기업이 글로벌 독과점 기업으로 확실히 되었을 때. 그때 배당 내놔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그냥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에 배당 내놔라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글로벌 독과점 상태.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0% 50% 그런 회사한테 돈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10% 이런 회사에 무슨 아이고 나 참네 진짜. 정말 양심도 없어. 메뚜기들이죠. 벌판을 싹 훑어먹어버리고 토끼는 메뚜기적 발상이죠. 그게 소액주주든 대주주든 간에. 주인의식이라고는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경영권 없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누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회사와 공동운명체가 아닌데. 근데 왜 주주가 아니 이사가 주주 충실 의무를 담고 있습니까? 법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법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악법이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왜 말이 안 되느냐? 언어 자체적으로. 회사와 공동운명체가 아닌데 왜 주주에게 충실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마치 가정법이 회사의 가장은 식구 아닌 자에게 충실해야 된다.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아무도 그 부당함을 못 느낀단 말이야.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아우 나 열받네 진짜 다시. 그 주라는 글자 주인 그 주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그런 환각 뻔뻔스러운 환각이 생긴 거죠.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 자들에게 왜 충실하냐고요. 왜 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가 왜 주주한테 충실해야 되냐고. 회사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법은 이사는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정확히 맞는 말이죠. 어이가 없어. 그래서 회사를 위한 것과 주주를 위한 것이 충돌되잖아요. 당연히 수많은 경영 활동에서 충돌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같은 항목에 있어. 같이 엔드로 연결돼 있어.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아우 빡쳐. 에코를 넣어야지. 빡치는 게 좀 줄지. 볼륨 좀 줄이고. 노래나 하자. 장하준과 최인호는 외롭고 괴롭다. 이상 저의 모든 얘기는 장하준 교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언제나 첫 곡은 이걸로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기 위하여. 똥볼이라도 괜찮아요. 국민들이 똥볼인 걸 모르는데 뭐. 상 좋았네.